저기 일반인들이 보면 안 되겠는데. 예. 자, 반갑습니다. 보만세 TV 시청자 여러분, 김성호입니다. 우리 최원 변호사님이랑 오늘 말씀을 좀 길게 나누고 있는데 아까 1부 끝났고 바로 2부 연결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핵 이슈가 이제 9월 이번 달이죠. 이번 달 26일부터 이제 금소법이 유예 기간까지 지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이것 때문에 아주 설계사님들이 많이 긴장을 하고 있고 뭐 그 보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긴장을 하고 있는데 금소법이 이제 시행 이후에 과태료가 정확하게 어떻게 강화됐고 우리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과태료가 최고로 1억까지도 이제 상한이 올라갔어요. 이 건당 1억이잖아요. 건당 1억이니까 무한으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10배 오른 경우도 있어요. 보험업법에서는 1000만 네, 원 맞아요. 줬던 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3단계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이제 설계사나 이제 주의에서 아직까지는 자문을 하는 게 익숙하진 않으세요. 근데 요즘에 이제 금소법에 걸리면 안 되잖아 일단. 네. 그러니까 뭔가 할 때 변호사분의 이렇게 자문을 받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도 어쩌다가 개별건 딱 오면은 사실 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그 회사 이제 상황도 알고 이래야 되니까. 네. 정기 자문 같은 거 계약을 체결하면 네. 상당히 좀 저렴한 비용에 네. 금소법, 예컨대 금소법의 광고 같은 경우는 유튜브 하시나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일주일에 몇 건씩 올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때마다 좀 이렇게 자문 받으시면 좋고요. 어쨌든 좀 자문을 받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두 번째 단계로는 그렇게 이제 나름 열심히 방지를 하고자 네. 했는데 어쨌든 이제 금감원에 걸렸거나 민원이 그렇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잘해도 민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또 민원이 들어가면 열심히 이제 해명을 하세요. 근데 이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해명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그 업계 그쵸. 사례는요. 네. 그냥 저는 잘못 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네. 누구나 잘못이 없다 그러죠. 음. 그거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을 하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알잖아요. 이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강점이 뭐고 법률적으로 그렇죠. 약점이 뭐고 이걸 알아요. 네. 그러면 강점은 강하게 어필을 하고 특히 유사 사례에서 좋은 이제 선례가 있으면 그거 얘기하고 네. 이분이 이제 약점도 있잖아요. 잘못한 부분. 네. 그런 거는 이제 자문을 해드리는 거죠. 이거는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게 낫다. 네. 네. 내지는 등등 그런 거에 강약을 조절을 할 수 있고 네. 아무래도 감독당국도 예. 그냥 본인이 뭐 나 잘못 없다 내지는 그냥 주주 굴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보다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의견을 쓰면은 네네네. 훨씬 더 심도 있게 보죠.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변호사 도움받아서 대응하시면 훨씬 좋아요 결과가. 제가 봐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야 뭐 너가 잘했다, 내가 잘못 없다 뭐 이런 게 통하지만 이게 법으로 넘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쟁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쟁점은 이건데 다른 얘기를 구구절절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게 변호사가 아니시니까 네. 그냥 억울한 마음에 그렇죠. 쟁점이 아닌 딴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세요. 네. 그리고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쓰거든요. 소명서. 아니 네. 뭐 경위서 이런 걸 쓰거든요. 경위서 이런 걸 쓸 때도 좀 법리적으로 써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핵심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아무 얘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사안에서는 요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짚어주는 게 변호사의 그렇죠. 역할이고요. 사실상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대부분 이게 비쌀까봐 좀 변호사 그러니까 수준이라. 이게 이제 저도 막상 이제 제가 개업을 해서 보니까 네. 그렇다고 뭐 제가 김앤장에서 그 비용으로 받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평소부터 자문을 하고 이런 데는 제가 되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와드리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딱 자문을 의뢰했는데 내일이 제재심이다. 이러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좀 심하면 제재심의로 가잖아요. 예. 그런데 제재심 전날 연락이 오세요. 내일 제재심에 같이 출석을 해달라. 네네. 근데 제가 제재심 일을 많이 해봤는데 네. 하루 전날 가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없어. 이미 결론이 난 상태잖아. 근데 이제 네. 일부 변호사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변호사가 있나 봐요. 네. 그걸 연기시킬 수는 있나요? 연기도 안 안 돼요? 되고요. 네. 일부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그거 잘 모르시는 분이 얘기하시는 거고 네. 실제로 제재심 업무를 하신 분들은 네. 사실 우리나라에 많진 않아요. 음. 근데 그 전날 자문을 요청하시면 그거는 네. 어렵고요.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조언은 민원이 들어가서 감독원에서 나 오라 그런다. 예. 그럼 그때쯤은 변호사한테 연락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음. 그리고 비용은 이게 사안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보만세 멤버라면 예.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럼 보만세 멤버라고 꼭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합리적인 가격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안 받고 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네. 예, 안 받으면 이게 하시는 분이 의욕이 안 생기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 정도면은 난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세 있나요? 번째가 뭐냐면 네네. 이제 제재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제가 파일을 봐도 그거 다툰 사례가 없어요. 근데 왜 최근에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이 네네. 제재 받은 거 다퉜거든요. 그래서 이겼어요. 음. 근데 제 경험에 보면 제재 받은 거 다투면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요. 아, 왜냐면 감독원이 제재를 할 때 음. 조금 법의 해석을 음. 약간 좀 확장 해석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투면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까지 선례가 없다는 게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제재심이 결정이 되면 예컨대 우리 뭐 GA가 영업정지를 만든다든지 네. 지금 가태료가 1억이 나왔다든지 네네. 이러면은 물론 사안마다 달라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근데 변호사라면 그거 보면 알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는 행정소송 가시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법원으로 끌고 가는 예, 거구나. 예.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예. 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법원으로 이제 끌고 갈지 말지는 변호사님이랑 한번 상의를 예. 해보시고. 그래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그래서 가끔씩 보면 좀 억울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행정소송해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저 제기하는 기간이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예, 처벌 받고 얼마예요? 14일. 14일. 14일이 있고 30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몇몇 단계가 있는데 뭐 10일도 있고. 근데 그거는 내가 통지를 받으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되게 주의하실 부분이에요. 그 기간 놓치면 그건 아무것도 안 맞아요. 되거든요. 예. 절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예. 기간 놓치면. 그 다음에 우리 보험 영업과 관련된 우리 민영사상 사건이랑 또 연결된 게 뭐가 있나요? 명예훼손. 이제 형사에서는 네네. 세트로 들어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네. 공갈. 예. 그다음에 사문서 위조도 가끔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는 개인정보. 이제 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제 수당 한수랑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네. 영업을 잘하면은 사실 다른 지혜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죠. 네. 그럼 가면 이제 수당 한수 이제 관련 기본적인 소송이 이제 분쟁이 발생을 하고요. 원래 있던 지혜에서 이건 예예요. 예. 내 밑에서 영업 잘하던 설계사가 딴 나가서 독립을 하니까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보험사에다 얘기를 해요. 음. 저 설계사 제 문제 있는 애다. 제 일 주면 안 된다. 아. 이게 명예훼손이랑 업무방해죠.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다음에 그럼 이제 이 설계사가 또 따지잖아요.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냐. 네네. 그랬더니 또 저쪽 얘기하면서 너 그러면은 너 내가 형사 고소한다. 네. 협박죄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제가 최근에 자문한 사례에서도 사실 개인정보법이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안 됐어요. 네네. 근데 우리 경유계약이 사실 영업 관련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맞아요. 늘상 일어나고. 네네. 근데 감독 당국은 경유계약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경유계약 절대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유계약을 했어요. 근데 또 많은 설계사들이 오해하시는 게 고객이 동의하면 경유계약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안 되는데. 안 돼요. 당연히 안 안 되죠. 되는데 고객이 변심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 경유계약 한 거를 민원을 넣겠다. 근데 저는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해요. 고객이 경유계약을 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특이한데 누군가 보통 코치를 해주죠. 있죠. 다른 설계사가 있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기납이 보험료 다 받아내고 네. 이제 그것까지는 지금까지 있었던 보통의 예인데 최근에는 이런 고객들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경유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 개인정보가 나의 동의 없이 제3자한테 간 거다. 그렇잖아요. 그렇네. 네, 왜냐면 맞죠. 나는 우리 김성욱 설계사한테만 내 정보를 준 건데 알고 봤더니 딴 다른 사람이. 설계사한테 내 정보가 간 거잖아요. 맞아요. 예. 이거는 개인정보법 위반이에요. 그렇게 주거율로 되는구나. 협박을 하는 고객을 봤어요, 제가. 저기 일반인들이 보면 안 되겠는데.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네. 설계사분들한테는 경유계약 하지 마시라고. 네. 단순히 민원으로 끝나는 수준이면 좋은 거고 음. 이걸 블랙 컨슈머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약점으로 해서 협박하고 어. 공갈하고 개인정보법으로 고소하겠다 이러고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설계사 이동하는 과정이라든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개인 경유계약을 좀 늦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도 업무방해가 되는지 설계사님들이 이직을 하면 그 계약을 전 회사에 놔두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고하 계약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른 설계사님들한테 관리를 맡겨요. 근데 그 설계사님들이 그 계약을 막 깨려고 나간 설계사 욕을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나요? 당연하죠. 업무방해다 명예훼손 되고요. 네. 예. 저 사람 뭐 문제 있어서 나간 예, 거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트로 들어온다고요. 업무방해랑 명예훼손이. 그래서 저도 개업을 하니까 이 보험과 이 보험 영업이 이 형사하고 너무 친하더라고요. 이거는 해지를 하면 안 되겠네요. 막 해지하라고 막 하면 안 되겠네요. 안 돼요. 관리만 해야지 예. 해지를 막 하라고 하면 안 그러니까 되겠네요. 새로 이제 가져오려고 그렇게 약간 무리해서 하시는데 네네네. 저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냥 프로끼리 설계사들끼리 다투는 거는 괜찮은데 네. 악성 컨슈머가 들어가면은 네. 진짜 무서워요. 얘기가 아주 예, 이 악성 컨슈머는 전직 설계사 아니면 뒤에 설계사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네,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법 가지고도 협박을 하는데 개인정보법은 사실 금감원 관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이것도 되게 조심해야 돼. 왜냐면은 설계사님들이 이제 그만두면 다른 설계사한테 그 계약을 다 줘요. 네. 근데 거의 좀 이게 깬다고 우리가 좀 표현을 하는데 깨면서 이제 전 설계사에 대해서 좀 나쁘게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더러가 아니라 좀 자주 있어요. 그러면 진짜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삼성 그 핸드폰이 녹음이 되잖아요. 녹음이 되죠. 네. 요즘에 뭐 녹취가 거의 일상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이 맞아요. 자동 녹음도 예,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는 증거 싸움이잖아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모든 거 다 녹음을 해요. 그래서 녹취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거는 좀 조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사 수당 환수 소송 이거는 뭔가요? 이제 GA 같은 거 옮기면은 예, 이제 예. 수당 환수 이제 소송이 있거나 네. 또 반대로 수당을 또 안 주고 이러잖아요. 안 주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소송이나 분쟁이 많은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개별 사안마다 봐야 돼요. 그리고 유지 수당은 사실상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네네. 근데 그럼 나머지 수당은 어떠냐? 근데 그거는 원칙은 이래요. 원칙은 이게 설계사의 기책 사유가 아닌 고객의 기책 사유로 해지가 되면은 네네. 사실 설계사는 책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계약서죠. 위촉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있고 해지하면 환수를 네. 하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촉 계약서는 약관이에요. 네. 약관이 부당하면 무효거든요. 그 약관 조항이 부당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해지하면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판단이 받으면 네. 그거는 이제 다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당 환수 소송이 이게 좀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네네. 근데 이것도 이제 그거를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시긴 한데 네네. 단순히 수당 환수만 해서 끝날 건 아니고 네. 위촉 계약서 자체가 네. 이게 부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네. 다퉈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설계사님들이 제일 좀 억울한 게 남은 유지 수당을 안 주면서 나한테 환수는 매긴단 말이에요. 근데 금액을 대충 따져보면은 보통 남은 게 더 많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환수에 대해서 되게 억울해 하는데 그거를 환수가 안 되게끔 하는 게 100%는 아니지만 가능할 수 있다라는 네, 사안별로 말씀이잖아요. 봐야 되는 사안별로. 거고 이제 많은 분들이 위촉 계약서에는 그냥 해지하면 환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네. 하고 포기를 하시는데 네네. 그 이런 위촉 계약서가 그냥 맞는 경우도 있지만 부당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전문가한테 한번 상의를 하시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겠습니다. 네. 금액이 보통 막 1,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설계사들이 이제 좀 고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게 많이 남겨놓고 오거든요.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자기 고객이니까 이제 새로 좀 갈아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변호사님한테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제가 이제 상담을 들어보니까 이제 유튜브 하시는 설계사들이 명예훼손 이슈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그런 경우도 좀 조심을 하시고.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법하고 친하지만 우리 설계사분들은 법 없는 세상, 법이랑 친하지 않은 세상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사실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집중하고 돈 버는데 좀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이 법을 모르면 한 방에 가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법 정도는 알거나 아니면 어떻게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변호사님들이랑 친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저희는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보만세 TV에는 우리 최현 변호사님이랑 이제 제휴를 좀 잘 맺어가지고 최현 변호사님도 좀 많이 도와주고 계시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시면 되는데 막 전화할 순 없죠. 네. 네, 전화가 엄청 많이 오니까. 근데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는 네. 좀 적절하진 않고요. 네네.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진짜 불안하고 이럴 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아니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카페에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해가지고 좀 그 질문을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그 정도는 아마 답변을 예, 해주실 제가 수 좀 있죠. 포맷 같은 걸 하나 만들으려 그래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네네. 궁금한 사항 네. 일정한 포맷에 맞춰서 네. 문의 주시면 제가 뭐
답 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 내용을 좀 전달을 좀 해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모셨고, 정말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짜 그냥 일하면서 자칫 넘어가는 것들, 뭐 경유계약이라든가 혹은 내가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찾았던 것들, 이런 것들은 변호사님께 조력을 받으면은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회원님들이 좀 잘 알고 계시고 적절할 때 우리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좀 드려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잘하면 자주 좀 뵐 것 같아요. 이게 시리즈로 해가지고 네. 좋은 내용을 설계사들이 알아야 되는데 미처 모르고 있던 것들을 더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좀 자주 좀 뵐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